안녕하세요. 꿀팁 전도사, 여러분의 폐 건강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발품 팔아 알아낸 폐 건강에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산약초 10가지와 함께 이 귀한 약초들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 혹시 모를 부작용까지 제가 아주 그냥 꼼꼼하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폐 건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약초가 있죠? 바로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사포닌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까지 팍팍 올려주는 효자 약초예요. 기침, 가래 제거는 물론이고 천식 완화에도 탁월하답니다. 특히 요즘같이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도라지청 한 스푼이면 목이 아주 그냥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방에서는 길경이라고 부르면서 폐열을 내리고 편도염이나 설사에도 사용했다고 하니 정말 오래전부터 인정받은 약초 중에 약초라고 할 수 있죠. 도라지는 주로 봄이나 가을에 뿌리를 채취해서 생으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도라지청, 도라지즙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라지 무침을 정말 좋아하는데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먹으면 입맛도 살고 폐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도라지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그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넘어 가래를 삭히고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끈적한 가래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도라지 섭취 후 한결 편안해진 목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폐 건강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대사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에도 도라지 뿌리에서 추출한 성분들이 소화성 위궤양을 개선하고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라지는 단순히 호흡기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팔방미인 약초라고 할 수 있죠. 신선한 도라지 뿌리를 구할 수 있다면 직접 손질하여 나물이나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바쁜 일상 속에서는 시판되는 도라지청이나 도라지 배즙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보다는 순수 도라지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약초는 바로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은 폐를 맑게 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데 아주 특효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폐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마른 기침이나 갈증 해소에 정말 좋답니다. 폐렴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폐를 전반적으로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맹문동은 주로 뿌리를 말려서 사용하는데 차로 끓여 마시거나 약재로 달여 먹습니다. 특히 폐결핵으로 고생했던 분들이 많이 찾던 약초라고 해요. 맹문동차는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물처럼 편하게 마시기 좋답니다. 하루에 몇 잔씩 꾸준히 마시면 건조한 폐에 촉촉한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맹문동의 핵심은 바로 음기를 보충한다는 한의학적 효능에 있습니다. 폐는 촉촉하고 윤택해야 건강한데 건조해지면 기침이나 가래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죠. 맹문동은 이런 폐의 건조함을 해소하고 폐의 진액을 보충해 주어 폐점막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 오래가거나 목이 자주 칼칼한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맹문동 추출물이 기관지염 개선 및 폐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며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맹문동은 단독으로 달여 마셔도 좋지만 다른 약재들과 배합하여 약효를 높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과 함께 사용하면 기운을 푹 돋아주면서도 폐를 촉촉하게 하는 생맥산이라는 유명한 처방이 되죠. 맹문동을 구입하실 때는 뿌리가 통통하고 색이 밝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으며 잘 건조된 상태의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약초는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이름처럼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인데 이 작은 열매가 우리 폐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혈류 개선은 물론이고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면역력 개선, 당뇨병 예방,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로 호흡기 질환 개선에도 아주 탁월하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개선에도 좋다고 하니 폐 건강 챙기면서 피부까지 좋아지는 꿀팁. 오미자는 주로 6, 7월에 열매를 수확해서 오미자청, 오미자차 또는 화채로 만들어 먹습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오미자 화채 한 그릇이면 갈증 해소는 물론이고 폐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겠죠? 오미자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자의 신맛은 수렴 작용이 강해서 폐의 기운이 새는 것을 막아주고 기침을 먹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오미자는 폐 기능을 돕고 기침을 그치게 하며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미자에는 리그난, 쉬잔드린, 고미신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하며 특히 폐포를 포함한 호흡기계 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미자는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해독 작용을 돕고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미자를 섭취할 때는 설탕에 재어 청으로 만들거나 건조된 오미자를 물에 우려 차로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미자차는 따뜻하게 마시면 몸을 덮이고 시원하게 마시면 갈증 해소에 좋습니다. 씨앗까지 함께 우려내면 더욱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황기입니다. 황기는 면역력 증진에 아주 으뜸인 약초로 잘 알려져 있죠. 기침 완화는 물론이고 폐활량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폐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황기는 주로 삼계탕 같은 보양식에 넣어서 먹거나 차로 달여 마십니다. 특히 몸이 허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 황기를 섭취하면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황기는 예로부터 보기 약재의 대표 주자로 손꼽혀왔습니다. 여기서 기는 우리 몸의 생명력을 의미하는데 황기는 이 기운을 북돋아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폐의 기운을 보강하여 폐 기능을 활성화하고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황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염증,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니고 있어 호흡기 감염,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폐포 재생을 촉진하고 폐 조직의 손상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활량 증가 효과는 황기가 폐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산소 흡수율을 높이고 호흡 효율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할 때 숨이 가쁘거나 평소 호흡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황기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황기는 뿌리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며 탕이나 차로 달여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약재들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과 함께 끓이면 허약한 기운을 보충하고 면역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황기를 고를 때는 뿌리가 굵고 단단하며 단면이 깨끗하고 향이 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쑥입니다. 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약초죠. 하지만 그 효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쑥은 강력한 항균, 항염증 작용을 통해 기관지염, 천식 등 폐질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폐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폐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쑥은 쑥떡, 쑥국, 쑥차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쑥뜸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폐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쑥은 그야말로 국민 약초라고 불릴 만큼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약초입니다. 쑥의 독특한 향은 치네올시아이에니오엘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균 및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여 기관지 내의 유해균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쑥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폐로 가는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폐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이는 폐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폐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쑥에는 비타민 A, C,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쑥을 섭취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린 쑥은 나물로 무쳐 먹거나 쑥국을 끓여 먹으면 향긋한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조된 쑥은 쑥차로 우려 마시거나 쑥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쑥뜸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경혈을 자극하여 기혈, 순환을 개선하는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이나
냉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약초는 바로 꿀풀입니다. 이름부터 달콤한 꿀풀. 이 꿀풀은 기침, 가래 완화에 아주 좋고 기관지, 천식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특히 꿀풀을 차로 끓여 마시거나 꿀에 재워 먹으면 그 효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볼 수 있어요.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계속 나올 때 꿀풀 차 한 잔이면 목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꿀풀은 한방에서 하고초라고 불리며 여름에 꽃이 피었다가 시들기 시작할 때 채취하여 약재로 사용합니다. 그 이름처럼 폐에 열을 내리고 답답한 기운을 풀어주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나 목이 쉬었을 때, 쉰 목소리가 날 때 꿀풀을 섭취하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꿀풀에는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염증 및 진해기침을 먹게 함 작용을 합니다.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꿀풀은 차로 달여 마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건조된 꿀풀을 물에 넣고 약불에서 끓여서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꿀과 함께 재워 먹으면 꿀의 보습 효과와 꿀풀의 진정 효과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꿀풀은 성질이 차가운 편이므로 몸이 차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흔히 감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폐 건강에도 아주 훌륭한 약초예요. 기침, 가래 완화는 물론이고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폐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하답니다. 생강차, 생강청으로 즐기거나 음식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저는 겨울철이면 뜨거운 생강차를 달고 사는데 몸도 따뜻해지고 목도 편안해져서 정말 좋더라고요. 생강은 단순히 감기 예방을 넘어 폐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약초입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하여 폐포 손상을 줄이고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폐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폐의 기능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적으로 생강은 폐의 한기를 몰아낸다고 하여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침이나 가래에 주로 사용됩니다. 미세먼지나 찬 공기로 인해 폐가 약해졌을 때 생강을 섭취하면 폐를 보호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강은 신선한 것을 갈아서 차로 끓여 마시거나 청으로 만들어 뜨거운 물에 타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식에 향신료로 넣어 먹거나 생강편으로 만들어 간식처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감기에 걸려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침이 심할 때 생강차에 꿀을 넣어 마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강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고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약초는 바로 잔대입니다. 잔대는 가래를 먹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아주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해열작용과 갈증 해소에도 좋고요. 게다가 강장 효과까지 있어서 고혈압, 폐렴 해소 개선은 물론이고 젊음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정말 팔방미인 약초라고 할 수 있죠. 잔대는 주로 가을에 뿌리를 캐서 그늘에 말렸다가 차로 달여 마시거나 나물로 무쳐 먹습니다. 잔대 나물은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잔대는 한의학에서 사삼이라고 불리며 인삼과 유사한 효능을 지녔다고 하여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폐의 기운을 보강하고 폐의 진액을 생성하여 건조한 폐를 촉촉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가래가 끓고 기침이 잦으며 목이 건조하고 답답한 증상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잔대에는 사포닌, 이눌린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증진, 항염증,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해열 및 진통작용이 있어 감기 몸살이나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발열과 통증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강장 효과는 잔대가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잔대는 뿌리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며 말린 잔대를 물에 넣고 달여 차로 마시거나 삼계탕 같은 보양식에 넣어 함께 끓여 먹기도 합니다. 어린 잔대 뿌리는 봄철에 나물로 무쳐 먹으면
독특한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잔대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몸이 찬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고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9번째 약초는 바로 마가목입니다. 마가목은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 가래, 천식 완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마가목 열매를 달여서 복용하는데 열매 60g에 감초 5g, 물 400ml 비율로 끓여서 하루에 60ml씩 복용하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가목은 뼈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폐 건강과 함께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약초입니다. 마가목은 북부 지방의 높은 산에서 자라는 귀한 나무로 그 열매와 줄기, 잎 모두 약용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마가목 열매에는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탄닌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는 기관지 내의 염증을 완화하고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 기침과 천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가목은 폐의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성적인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며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인한 폐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가목은 주로 열매를 건조하여 차로 달여 마시거나 술을 담가 마시기도 합니다. 마가목 열매 달임차는 특유의 쌉쌀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특징입니다. 뼈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마가목이 칼슘 흡수를 돕고 골밀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폐 건강과 더불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마가목은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능을 가진 귀한 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가목은 설사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폐 건강에 특효가 있는 산약초 9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웹 검색 결과에는 9가지만 나와 있었지만 제가 팁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폐 기능을 강화하고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을 줘서 폐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도토리묵은 간식처럼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총 10가지 산약초를 알아봤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혹시 모를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야겠죠? 약초 구입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재상입니다. 한약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약재상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겠죠. 약재상에서는 약초의 품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약초가 본인의 체질에 더 잘 맞을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산 약재인지, 수입 약재인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약초를 구입할 수 있지만 꼭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해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판매자의 신뢰도, 고객 후기, 약초의 원산지 및 유기농 인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기보다는 다소 비싸더라도 품질이 보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재래시장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약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재래시장에서는 산지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재배한 약초들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약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선한 약초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특정 장날에는 다양한 약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좋은 약초를 고르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산지 직거래입니다. 산지에서 직접 재배한 약초를 구입하면 신선도도 높고 더욱 믿을 수 있답니다. 최근에는 농가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약초를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과정을 줄여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약초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산지 직거래를 이용할 때는 농장의 재배 방식, 화학 비료 및 농약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약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무리 몸에 좋은 약초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초를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그리고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꼭 의사나 약사,
또는 한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해요. 어떤 약초든지 과다 섭취는 좋지 않아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라지는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 시 속쓰림을 느낄 수도 있고요. 맹문동은 성질이 차가워서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분들이라면 맹문동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따뜻한 성질의 약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오미자는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으니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증상이 있다면 공복보다는 식후에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는 열이 많은 체질의 경우 과다 섭취 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등 열이 많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환기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쑥은 혈액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해야 하고요.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쑥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강은 과다 섭취 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은 생강을 소량만 사용하거나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대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저혈압 환자는 주의해야 하고, 마가목은 소화기 계통이 약한 분들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도토리묵 역시 탄닌 성분이 많아 변비가 심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초마다 효능만큼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